자, 안녕하세요. 자,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유니티 허브 키시고요. 자, 배틀그라운드 있죠? 여기요. 자, 배틀그라운드. 저는 1이라고 돼 있죠. 왜냐면 그 전에 딴 게 있기 때문에 1이라고 돼 있는데 여러분들은 배틀그라운드 그냥 여시면 돼요. 자, 더블 클릭해서 프로젝트를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계속 프로젝트 따라하고 계시죠? 이거 따라하는 거랑 안 따라하는 거의 차이는 좀 엄청나게 큽니다. 해서 반드시 여러분들은 프로젝트를 따라 해가면서 한 번이라도 좀 타이핑도 쳐서 결과를 좀 확인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난주 우리가 어디까지 했냐면 그 총알까지만 만들어서 아직 발사 안 되고, 자, 지금 그 아마 그 캐릭터 컨트롤러 넣어서 이렇게 움직이고 뭐 움직이면서 이렇게 뭐 카메라 이동 방향 카메라 방향으로 움직이고 2단 점프까지는 됐죠. 2단 점프 되고 그 다음에 총알만 만든 상태입니다. 자, 오늘 뭘 해볼 거냐면 만들어진 총알을 이제 발사를 하는 로직을 짜볼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총알의 이제 폭파 처리, 그 다음에 보이지 않는 총알, 그 총알에도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물리력을 가지고 하는 발사하는 총알이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그 총알이 너무 빨라서 안 보일 때 파편 효과로 이렇게 그 맞는 부분을 갖다 예상하고, 보통은 FPS 게임에서는 보통 그렇게 많이 하죠. 그래서 그 보이지 않는 총알 처리 뭐 이렇게 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자, 지난 시간에 우리 총알을 만들었으니까 이제 발사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발사 로직을 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자, 발사 로직이 일단 없으니까 플레이어 선택하시고요. 플레이어 선택하고 지금 이 안에서 무브 스크립트나 이렇게 무브라는 대본이 이렇게 있는데 뭐 이 안에서 처리해도 뭐 상관은 없겠지만, 보통은 제가 예전에 처음에 무브 만들 때 그랬죠. 이거 대본 자체도 되게 그 플레이어도 쓸 수 있지만 다른 그 친구들한테도 이 스크립트를 붙일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기능 단위로 스크립트를 별도로 좀 운영하시는 것도 그 되게 변형적으로 좋습니다. 뭐 코드의 재사용성이라고 하는데 그 차원에서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발사 로직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지금 뭐 예를 들어서 지금 대본을 하나 만들 건데 걔 이름을 플레이어 파이어라고 이름을 붙일 건데, 그거보다는 파이어라는 이름 하나로 해서 어떤 개체든지 이 대본을 갖다가 사용할 수 있게끔 만들어도 더 유연하겠죠. 해서 일단은 그렇게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품실에 여기서 대놓고 SF 폴드 밑에 있는데 마우스 오른쪽 클릭하시고요. 그 다음에 Create C# 스크립트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름을 Fire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Fire. 자, 다 하셨죠? 이거는 매번 그냥 계속 나오는 반복적인 일이니까. 자, 파이어 버튼을 드래그해서 플레이어 쪽에 시작 갖다 줍니다. 플레이어한테. 그러면 자, 무브 스크립트 밑에 아래 대본 자체도 여러분 레고 블럭이라 그랬죠. 그래서 동일하게 객 컴포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다른 쪽에서. 자, 됐죠? 파이어 들어갔으면 더블 클릭해서 발사 로직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자, 여기서 해줄 거는 뭐냐면 총알을 발사하자가 우리의 목표가 되겠죠. 목표가 될 거고요. 자, 그러면 총알을 발사하려면 필요 자원이 뭐가 있을지 일단 여러분들 코딩하기 전에 위에 이렇게 주석으로 좀 정리하는 습관들이 가장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은 가장 처음에 입력이라고 하면 보통 이제 파이어 버튼, 파이어 1이라고 하는 게 이제 스페이스바입니다. 스페이스바. 그래서 스페이스바를 통해서 총알을 발사하게끔 하자. 두 번째는 뭐냐면 자, 소품실에 있는 총알 있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만들었던 총알을 복제해서 자, 촬영장에서
발사하자. 자, 요것도 좀 계속 좀 많이 쓰는 코드니까 이거 잘 주의하시고요. 해서 이렇게 좀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좀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 발사 위치라는 게 있죠. 현재 지금 플레이어가 갖고 있는 파이어니까 지금 현재 플레이어 위치를 한번 볼까요? 자, 플레이어 위치를 보면 자, 봅시다. 플레이어를 더블 클릭해서 자, 돌려서 보면 현재 플레이어 위치는 자, 여기에요. 이 가슴이 있는데 자, 뭐 피벗과 센터가 똑같죠? 보통. 그렇죠? 자, 이게 센터라는 거는 뭐냐면 이 모델의 정중앙을 의미하고요. 피벗은 뭐냐면 보통 디자이너들이 이 모델 같은 걸 작업을 할 때 보통 지금 얘는 캡슐이지만 유니티에서 제공한 캡슐이지만 보통은 바닥을 기준으로 해서 이족 보행하는 어떤 그 캐릭터를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바닥을 기준으로 피버팅이라고 그러죠. 기준점이라고 보통 하는데 그 한국말 뭐 다른 용어로는 중점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그 기준 위치점을 기준으로 보통 배치를 이렇게 하게 되는데 얘는 지금 그 유니티에서 제공하는 기본 도형이기 때문에 얘가 일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얘를 확인해 보면 피벗은 보통 이게 하단 땅 붙어 있는 발 중앙이 있죠. 중앙을 보통 해서 작업을 하고 자, 센터는 전체 모델의 기준이라고 했어요. 자, 이 상태에서 만약에 발사를 하게 되면 이 캐릭터의 가슴 이게 정중앙으로부터 그 총알이 발사되는데 현재 상태에서 지금 보면 총알 발사가 어디서 돼야 되냐면 자, 카메라 위치겠죠. 당연히 카메라 위치에서 이렇게 발사가 되겠죠. 그렇죠? 해서 자, 발사 위치는 이제 카메라 위치 캐릭터 위치가 아니라 해서 자, 발사 위치도 좀 지정을 해주면 좋습니다. 해서 일단은 자, 퍼블릭 발사 위치부터 먼저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게임 오브젝트에 자, 파이어 포지션이라고 할게요. 포지션 오브젝트인데 자, 오브젝트인데 우리가 필요한 건 카메라 위치만 필요하잖아요. 그죠? 해서 일단은 이렇게 하고 저장을 하고요. 저장을 하고 컨트롤 S 하고 저장을 하고 자, 바깥으로 나가서 자, 파이어 위치를 보면 자, 파이어 스크립트 쪽을 보면 파이어 포지션하고 게임 오브젝트를 연결하게끔 되어 있죠. 그죠? 여기다가 카메라 메인 카메라 위치를 갖다가 드래그해서 이렇게 붙여 줍니다. 그럼 자, 보시면 메인 카메라라는 게 붙죠. 하면 자, 실제 대본에서는 자, 예를 들어서 스타트에서 파이어 포지션하고 얘가 갖고 있는 트랜스폼 위치 정보 왜냐면 파이어 포지션은 지금 게임 오브젝트니까 게임 오브젝트가 갖고 있는 레고 블록 중에 트랜스폼이 당연히 있겠죠. 원래는 get 컴포넌트 해야 되겠지만 트랜스폼은 기본적으로 유니티가 갖고 있게끔 미리 설계를 했다 그랬잖아요. 하고 점 포지션 여기 필요한데 여기 지금 현재 우리가 알고 싶은 건 이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도 되긴 하겠지만 자, 내부에서 연결할 때 꼭 게임 오브젝트 형으로만 연결되는 게 아니라 얘가 가지고 있는 레고 블록도 바로 연결할 수가 있습니다. 해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트랜스폼으로 바로 연결을 또 가능합니다. 트랜스폼. 자, 특정 오브젝트가 갖고 있는 그 레고 블록들로 바로 연결도 가능해요. 그래서 트랜스폼으로 연결을 이렇게 하게 되면 저장을 하게 되면 자, 이 파이어 플레이어 쪽에 가보면 이게 어떻게 되어 있냐면 자, 아까는 이따가 지금 그 사라졌으니까 타임 미스매치라고 하고 얘를 갖다 다시 지정을 해서 메인 카메라를 연결하게 되면 자, 딱 하게 되면 아까는 메인 카메라라고만 나왔는데 지금 뭐냐면 메인 카메라 가로하고 트랜스폼이라고 나왔죠. 그래서 메인 카메라가 갖고 있는 트랜스폼에 바로 연결됐다는 의미예요. 됐죠? 그래서 이때부터는 바로 트랜스폼 바로 사용하도 됩니다. 해서 얘 자체의 포지션 정보만 바로 쓰면 되겠죠. 해서 얘는 연결이 됐고요. 그 다음에 소품실에 있는 총알을 복제해서 촬영장으로 발사를 하자 이렇게 했으니까 소품실에 있는 총알을 갖다가 연결을 시켜야 되겠죠. 그래서 퍼블릭하고 얘는 당연히 게임 오브젝트 형이겠고요. 자, 블렛인데 이렇게 하게 되면 외부에서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외부에서 어떻게 되냐면 자, 연결을 할 때 이 블렛이 촬영장에 있는 블렛인지 소품실에 있는 블렛인지 헷갈립니다. 보통 기획자들이나 보통 작업을 할 때 해서 이렇게 적어주게 되면 조금 그 오류를 많이 범하게 돼요. 확률이 높아지겠죠. 해서 보통 소품실에 있는 거를 연결할 때는 뒤에 뭔가를 붙여주는 게 아무래도
오류를 줄일 수 있는 여건이 돼요. 해서 물론 뭐 촬영장에 있는 이게 처음부터 끝까지 사라지지만 않으면 이게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데 똑같은 복제품을 만들어 주는 역할을 하니까 그 복제품을 만들 때 근데 이게 만약에 보통 여기 있다는 거는 그 디스트로이 오브젝트라고 해서 제거될 확률도 굉장히 높기 때문에 여기는 좀 유용합니다. 그래서 보통은 소품실에서 연결할 때 여기다가 친절하게 블렛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소품 공장이다라는 의미로 저 같은 경우는 팩토리라는 교재에서도 팩토리라는 의미를 좀 많이 써서 팩토리라고 붙여주는데 이렇게 안 하고 그냥 여러분들 그냥 가장 많이 하는 프리팹이죠. 프리팹. 프리팹이 뭡니까? 소품이라는 의미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붙여줘도 무방합니다. 그래서 뭐 프리팹이라는 단어가 조금 더 좀 직관적이겠죠. 여러분들한테는 이렇게 붙여주시면 자 여기서 블랙 프리팹을 연결하라는 거구나 해서 바로 여기서 연결을 하면 되겠죠. 이렇게 그죠? 이렇게 하면 오류 날 확률이 적겠죠. 자 이렇게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필요한 거는 자 총알 발사는 한 번만 하는 게 아니라 계속 수시로 해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업데이트해서 해야 되고요. 자 스페이스 버튼을 버튼을 누르면 발사하자. 자 그러면 자 버튼 누르는데 당연히 인풋되어 있는 키 중에서 get 버튼 다운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세 가지가 그 get 버튼 다운이라는 게 뭐냐면 그 버튼이 눌러졌을 때 이벤트가 이렇게 들어오게 되는데 이 함수로 들어오게 있는데 자 이게 물결 치는데 그 마우스를 갖다 대면 함수의 외형이 나오죠. 자 앞에 불이라고 되어 있어요. 반환값이. 그러면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무조건 앞에다가 2% 감싸주면 돼요. 앞에 불로 그러니까 좀 통밥상으로 뭔가 이벤트가 다운이 됐을 때 요게 이 기능 함수가 호출됐을 때는 이게 호출됐을 때 true, false로 구분하겠다예요. 그래서 true 상태면 버튼이 당연히 눌린 상태가 되겠죠. 그리고 이거 안에 들어가는 걸 봤더니 인자로 자 스트링 버튼 네임이라는 게 들어가요. 그래서 버튼 네임이 스트링 버튼 네임이 들어가는데 일단 여기다 fire1이라고 칩시다. fire1 자 이 이름이 뭐냐면 자 에디트 창에서 밑에 쭉 내려서 프로젝트 세팅 있죠? 프로젝트 세팅 들어가서 자 인풋 매니저 보면 우리 그 지난 시간에 호라이즈 버티컬 요건 좀 많이 썼잖아요. 그죠? 호라이즈랑 버티컬 많이 썼는데 fire1이라고 있어요. 요거 쓰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클릭해 보면 요 네임이 들어가는 겁니다. fire1이라고 돼 있죠. 우리 이미 그 타이핑을 했고요. 제가 실수했네요. 그 레프트 컨트롤 fire1이 레프트 컨트롤이고 점프 버튼이 스페이스구나. 그럼 점프로 해도 상관없겠죠? 자, 제가 실수를 했는데, 자, 점프 버튼이 스페이스고요. 지금 여기 스페이스라고 지정되어 있죠. 자, fire1은 레프트 컨트롤입니다. 그냥 점프로 고쳐도 되고, fire1로 고쳐도 되는데, 일단 fire1이니까 레프트 컨트롤로 생각하고 그냥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주석만 좀 바꿔주면 되겠네. 여기 왼쪽 컨트롤 버튼이겠죠. 누르면 발사하죠. 그리고 그 덧붙여서 마우스 왼쪽 버튼도 같이 연동이 되어 있어요. 보면 확인해 보면 아이고 자 보면 자 레프트 컨트롤도 되지만 마우스 0번 이게 왼쪽 버튼입니다. 그래서 마우스 왼쪽도 같이 연결되어 있다. 그죠? 자 해서 자 여기까지 됐고요. 자 이벤트가 제대로 들어오는지 일단 확인을 하기 위해서 자 버튼이 눌렸음 이렇게 확인을 해보는 습관이 되게 좋겠죠. 그죠? 버튼이 눌렸음 자 해서 한번 눌러 볼게요. 자 플레이를 하고 자 콘솔 창 가서 버튼을 한번 눌러 볼게요. 땅. 자 누른 상태인데 떼보면 눌렸을 때 이렇게 이벤트가 들어오는 게 확인이 됐죠. 자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자 또 보면 마우스 다운 업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아까 보면 자 input 점 하고 get 버튼 해볼게요. get 버튼 하면 세 가지가 있죠. get 버튼, get down, get up이 있죠. 일단 get up을 쓰면은 당연히 눌렸다가 떼어질 때 버튼이 떼어지는 상태일 때 당연히 이게 들어오는지 확인을 해볼게요. 자, 해서 플레이를 누르고요. 자, 플레이 누른 상태에서 일단 버튼을 눌렀는데 안 들어오고 뗐을 때 들어오죠. 뗐을 때 확인이 됐고요. 자, 얘도 마찬가지 보니까 그 반환값이 불이에요. 그래서 2% 묶어주는 게 당연하고요. 자, 또 마지막으로 get은 그냥 get 버튼이라는 게 있는데요. get 버튼이라는 게 있는데 눌러보니까 마우스 갖다 대니까 얘도 불형이네요. 그쵸? 그럼 참 얘는 어떻게 다른지 자 get 버튼이라고 한번 조사를 한번 해볼게요. 얘는 뭐냐면 눌려진 상태일 때 계속 들어와요. 얘는 get 버튼은 자 여기서 눌려진 상태라고 해볼게요. 자 눌려진 상태에서 자 플레이를 하고 계속 눌러볼게요. 시작. 어때요? 이제 떼면 자 계속 눌려진 상태일 때 계속 들어오죠. 이렇게 이벤트가 그쵸?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은 계속 이런 이벤트가 있을 때 이렇게 프린트를 좀 확인하는 습관들이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반드시 여러분들 알고 계셔야 되고요. 자, 요 상태까지 확인이 됐으면 자 우리는 단발로 그냥 쏴야 되기 때문에 다운이라는 이벤트에서 자 이렇게 처리를 해주면 되고요. 그죠? 자, 이 상태에서 자 복제하는 기능이 있죠. 예전에 배웠는지 몰라도 자 총알 소품실에 있는 총알을 복제해서 촬영장에 보내주자 이게 돼요. 이게 뭐냐면 인스턴트 8 이게 이제 복제하는 기계예요. 복제하는 기계고 자 인스턴트 8 가로 열면 반환 그 안에 들어가는 게 오리지널 그 복제해서 만들고자 하는 그 소품실에 있는 그 오리지널 그거고요. 여기 아웃이라고 되어 있는 거 반환 자료형에 있는 요거 오브젝트 있죠? 얘는 반환값 여기 있는 거를 그대로 만든 결과물입니다. 그래서 여기선 뭐가 들어가냐면 블랙 프리팹 해서 이렇게 프리팹을 넣어주면 반환값에 게임 오브젝트형 블랙이라고 이렇게 만들어주게 되면 이게 새로운 블렛이 이게 만들어지면서 코드상에 여기서 만들어질 시점에서 총알이 빵 하고 보통은 클론이라는 이름이 뒤에 붙어요. 지금 얘는 오브젝트를 뜻하는데 이름 자체는 클론이라는 게 이름이 붙으면서 이게 어디에 생기느냐 이게 촬영장에 하나가 딱 만들어지게 됩니다. 복제품이. 그래서 인스턴트 8이라는 이 기능이 뭐냐면 소품실에 있는 거를 갖다 똑같이 만들어서 바로 그냥 촬영장까지 보내주는 역할까지 해요. 그래서 자 보내주고 나서 걔를 갖다가 대변하는 변수가 얘입니다. 그래서 얘를 바로 여기서 뭔가 지정하게 되면 여기 새롭게 생긴 얘가 다 그 작동을 하게 됩니다. 해서 자 이렇게까지만 해주면 자 블렛의 위치가 지금 소품실에 있는 블렛의 위치는 지금 어디냐면 눌러보니까 트랜스폼 정보가 Y5.3 기본 정보 자 XZ 이 위치에서 총알이 나오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게 아니고 총알 위치 자체를 다시 한번 잡아 주셔야 돼요. 자 총알의 위치 해서 블렛에 점 트랜스폼이 있겠죠. 당연히 트랜스폼 정보의 위치 정보는 자 뭘 넣어주느냐 뭘 넣어줘야 됩니까? 총알이 발사될 위치가 뭐예요? 얘죠? 블렛 파이어 포지션이죠. 총알 발사 위치니까 그래서 파이어 포지션 이렇게 넣어주게 되면 그 위치에서 생성이 돼서 자, 발사가 되겠죠. 한번 해볼까요? 저장하고 잘 작동을 하는지 저장하고 자 플레이한 상태에서 눌러볼게요. 빵빵빵빵 되죠? 자 눌러볼게요. 빠바바방 되죠? 자 카메라가 쳐다보는 방향으로 돼야 돼요. 이렇게 그 방향으로 나가야 되고 근데 지금 어때요? 카메라가 쳐다보는 방향으로 나가요? 그게 아니라 무조건 앞쪽으로만 나가잖아요. 그죠? 자 다시 해볼게요. 하고 카메라 위치가 지금 조금
자, 좀 화면에 잘 안 보이는데, 자, 요거를 조금 계속 변화를 주면서 위도 쳐다보고 하는데 계속 똑같은 위치에서 앞방향으로만 지금 발사가 됩니다. 그죠? 카메라 방향으로 나가는 게 아니라, 그죠? 그래서 얘가 이렇게 가는데 그 방향으로 안 나갑니다. 자, 해서 요거를 좀 조정을 해주는데, 자, 어떻게 하면 됩니까? 지금 하나가 빠졌어요. 자, 위치 잡는 게 빠졌잖아요. 그래서 블렛에 있는 그 트랜스폼의 앞방향 있죠, 오브젝트의 포워드 앞방향은 파이어 포지션에 트랜스폼이죠, 포워드 앞방향으로 이렇게 맞춰줘야 됩니다. 맞춰주게 되면, 자, 이쪽 카메라가 바라보는 점 있죠, 요거. 자, 이 방향으로 총알이 발사돼요. 그 카메라가 이쪽을 쳐다본다 그러면 이쪽으로 발사가 되는 거고요. 이 포워드 방향 얘죠, 얘. 그래서 잘 작동을 하는지 한번 다시 해볼게요. 자, 아이고. 자, 이 밑에를 보는 게 낫겠다. 제가 지금 작동을 잘 못해서. 자, 계속 센터 부분에서 제가 움직여도, 자, 가운데 부분에서 날아가고 있죠, 그죠? 카메라가 쳐다보는 부분으로 그 가운데서 날아간다는 거죠, 그죠? 잘 되죠? 자, 위에 카메라로 보면, 자, 카메라가 바라보는 방향으로 나가죠. 지금 요거 이 포지션은 지금, 자, 메인 카메라를 지금 이렇게 이거 잡아주면 카메라로 잡아줘야지 되겠구나, 그죠? 카메라 이쪽 방향으로 나가죠. 위를 쳐다보면 그 방향 나가고, 땅을 한번 쳐다보면 땅 방향으로 나가겠죠, 그죠? 위를 쳐다보면 위로 나가고요, 땅으로 나가고, 됐죠? 자, 이런 식으로 자 구현이 됩니다. 자, 그런데 자, 이번에 할 거는 자, 그 지금 이게 총알만 발사되니까 총알이 땅에 떨어지면 그 일단 폭파 효과를 내는 걸 먼저 이렇게 좀 진행을 할게요. 자, 지금 SS를 하나 받아야 되는데, 자, SS 스토어에서 받아도 되지만 지금 여기 지금 교재 여러분들 지금 안 갖고 계셔도 그 교재 보면 GitHub에 지금 연결을 시켜놨어요. 그래서 요거 다운 받는 것까지만 해놓고 잠깐 쉬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글 들어가셔서 GitHub 그 교과서 갖고 계신 분들은 맨 앞에 표지에 그 GitHub 그 주소가 있는데, 자, GitHub 이렇게 쳐주시면 돼요. Git 허브, 보통 GitHub라고 소스 이런 걸 관리하는 어떤 사이트죠. 그래서 거기는 이제 무료로도 사용 가능합니다. 그래서 github.com/araxlab/lifeunity 이 안에 들어가 보시면, 자, github.com araxlab/lifeunity 이렇게 들어가 볼게요. 그럼 GitHub에 이렇게 연결되어 있어요. 그 소스 교재 관련된 그 책 소스들도 있고, 그러니까 이게 좀 참고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중에서 자, 총 이펙트와 사운드 패키지 파일, 자, 이쪽, 자, 다시요. 연결해서 들어왔으면 저 챕터 4에 아마 있을 거예요. 챕터 4에 총 이펙트와 사운드 패키지 파일, 그냥 SS 스토어에서 그냥 갖고 아무거나 갖고 그냥 뭐 하려고 했는데, 차라리 뭐 어차피 이것도 무료니까 그냥 여기 있는 거 그대로 갖다가 쓰는 게 더 여러분들 헷갈리지 않을 것 같아서, 자, 총 이펙트와 사운드 패키지를 클릭을 하면 자, 네이버 카페에 들어옵니다. 네이버 카페에도 이렇게 다 전체적인 영상 강의도 같은 것도 있는데, 자, 여기 이에서 첨부 파일 다운받아서 요거 다운받으시면 돼요. 이펙트.unity 패키지 파일 있죠? 요걸 내 PC에 저장해서, 자, 다운을 받았죠? 하단에 금방 용량이 별로 안 되기 때문에 다운 받았으면 얘를 더블 클릭, 더블 클릭하면 이게 이제 풀리고요. 여기서 임포트, 자, 임포트까지 하게 되면, 자, 이게 워크샵 폴더가 하나 생기면서 이 안에 워크샵 폴더 있죠? 워크샵 폴더가 생기면서 오디오 이펙트 etc 항목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제가 항상 얘기하는데 뭔가 어떤 에셋 같은 걸 다운받게 되면 딴 건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 딱 봐야 되는 건 프리팹
소품만 확인하면 되고요. 뭐 이런 것들 다 필요 없이 이 안에 쓰는 거고, 사실 이게 소품이잖아요. 두 개. 이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게 프리팹이라는 거니까 소품만 된 것만 이게 두 개만 확인하시면 돼요. 첫 번째 거를 한번 잠깐 확인을 하고 확인을 해보면 이걸 드래그해서 여기다 갖다 놔보면 자 좀 다시요. 제가 위치를 좀 바꿔볼게요. 자 얘인데 한번 요거 확인만 해볼게요. 확인. 자 해서 플레이 빡 해보면 요거 폭파 효과가 이렇게 있고요. 빵 요거 효과 효과 그 다음에 자 스톤 얘도 한번 볼까요? 어떤 건지 핏, 얘는 뭐냐면 총알 보이지 않는 총알에서 핏 하는 거 있죠? 파편 요거를 지금 나타내네요. 그래서 요거까지만 확인됐죠? 자 하고 다시 이거 좀 지워볼게요. 어떤 건지 잠깐 보여주려고 했다니까 이거 두 개 잠깐 지우고 자 잠깐 15분 쉬었다가 바로 이어서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